반갑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중심 학생부 교과 전형 분석 강의를 맡은 창원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박진형입니다. 오늘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중심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란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가입된 전국의 10개 국립대학 중에서 지역에 있는 9개 대학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9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수시 모집 경쟁률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 학생들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거점 국립대학교의 경쟁률들이 22학년도에 비해서 23학년도가 다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개 합 6, 7, 8등급을 적용하다가 2개 합 5등급, 6등급을 적용하면서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서 경쟁률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대학들은 특히 전남대나 제주대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들이 큰 폭으로 하락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비교해 보더라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들이 조금이라도 적게 경쟁률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70% 컷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은 최저값, 그리고 맨 위쪽은 최고값, 그리고 상자 안에 있는 것은 아래쪽이 25%, 위쪽이 75%, 그리고 안에 있는 숫자는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대학 발표 입시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학별 간의 어떤 비교를 보시기보다는 각 대학의 분포가 어떤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나 모집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각 대학의 70% 컷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급 초반대부터 5등급 이후에 6등급, 7등급까지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넓게 성적대들이 분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처럼 본 캠퍼스 이외에 지역 캠퍼스를 두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5점대 이후에도 6점대, 7점대도 70% 컷을 가진 모집 단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인재 전형의 70% 컷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70%컷 분포가 넓게 분포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적은 모집 인원으로 인해서 3명 이하의 모집 단위들은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모집 단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반 전형과는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포가 넓게 분포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등급 초반대부터 5등급, 6등급 때까지 역시 지역인재 전형도 컷이 넓게 분포함을 알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1.26, 1.18 최저점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 의예과 지역인재 전형의 70% 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학년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 24학년도 일반 전형을 먼저 비교해 보면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의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경상국립대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국립대가 54.3%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일반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전북대가 45.1%로 많은 비율의 학생을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9개 국립대학의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의 38.3%를 일반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어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모집 비율이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전형을 살펴보면 부산대와 전남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고 강원대의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남대와 제주대가 26.3%, 24.8%로 모집 비율이 전체 9개 대학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비율이 가장 크고 경북대와 경상국립대가 모집 인원 비율이 낮습니다. 특히 경상국립대에는 133명, 3.5%만 선발하는데 의예, 약학, 수의예, 간호 등
일부 모집 단위에서만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하기 때문에 적은 비율의 학생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 학생들이 지역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전형으로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나 합격선들에 좀 낮게 형성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이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계열과 간호학과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출신자 학생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의 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어서 이 해당 지역 학생들이 특히 의학계열과 간호학과의 진학률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4학년도에는 103개 교에서 23,816명을 선발을 하고 총 모집 인원에 대비해서 6.9%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입학 비율 의무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학계열과 간호학과의 경우 2023학년도부터 입학 비율을 강원권, 제주권의 경우에는 의학계열은 20%, 간호학과는 15%, 그 외 권역은 의학계열은 40%, 간호학과는 30% 이상 의무적으로 입학 비율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40% 이상의 학생들을 실제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 수의예의 모집 인원들을 비교해 보면 먼저 의예과를 살펴보면 9개 대학 모두 다 의예과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경북대, 그리고 부산대, 전남대의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북대의 경우에는 올해 지역인재 전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선발하는데 유형 1에 14명, 유형 2에 46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치의의 경우에는 경북대, 그리고 부산대, 전북대에 학생들이 선발을 하고 있고 부산대의 경우 역시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부산대의 경우에는 의학계열 모두 다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의 같은 경우에는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부산대학교만 지역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10명을 선발하고 약학과는 9개 대학 모두 다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만 10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 부산대의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10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회가 부산대학교만 있는데 수의회는 부산대학교만 없습니다. 나머지 8개 대학의 수의회과가 있는데 전체 지역과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를 살펴보시면 40% 이상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의학계열과 의학계열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모두 모집 단위의 입시 결과가 나와 있는 학과들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50% 컷 평균이랑 70% 컷 평균이 더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대, 전남대, 충북대의 경우에는 일반 전형보다 지역인재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한 등급 더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대, 전남대의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의 컷이 더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국립대에서 보듯이 모든 학과가 일반 전형보다 지역인재 전형의 합격선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두 전형 간의 경쟁률이나 입시 결과의 차이로 인해서 특히 차이가 큰 경우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고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경쟁률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지원 전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9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모두 대부분 대학에서 교과 100%로 선발하고 일부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경북대와 부산대가 정성평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는 교과 80에 서류 20%로 부산대는 교과 80에 학업 역량 평가 20%를 도입해서 정성평가 20%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의 경우에는 인문자연계열 모집단이 모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모두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예체능 계열은 국어, 영어, 사회, 과학 4개 과목군을 각각 반영을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강원대의 경우에는 반영 교과 중 3과목을 상위 3과목에 가산점을 반영을 하고 있고 경상국립대는 반영 교과별 상위 3과목씩입니다. 그러면 총 최대 12개의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0점을 부여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부여하기 때문에 A의 최대점은 0.5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대와 부산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미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량평가는 실시하지 않지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성평가를 실시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여부와 성취 수준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평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의 경우에는 인문자연 모집 단위들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 전 과목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의 경우에는 여기에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교과를 반영하고 있고 충북대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은 1학년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반영하지만 일반 선택 과목은 인문 예체능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공통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의 상위 3과목, 반영 교과 중 상위 3과목의 가산점을 반영을 하고 있고 충남대와 충북대는 전년도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교과 전 과목에 해당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성취도 A는 1등급을 부여하고 B와 C는 누적 비율을 적용해서 등급을 산출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거점국립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과대학 또는 모집 단위별 수능 응시 영역이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챕터 2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 지역인재 전형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 수의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으로 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반영 교과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류 평가를 실시를 하는 대학이 생겼는데 부산대와 경북대 그리고 강원대의 기회균형 전형이 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챕터로 대학별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부터 살펴보면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의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들은 2023학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전형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고른기회 전형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이 지원 자격을 확대해서 고른기회 전형은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사회통합 전형은 기회균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저소득층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종합 전형으로 선발했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사회배려자 전형을 제외하고는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사회배려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90%의 정성평가를 10% 실시를 합니다. 이 정성평가는 교과 이수 충실도와 학업 수행 충실도를 반영해서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독일 삼척 캠퍼스도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들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지역인재 전형은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춘천 캠퍼스와 거의 동일한 형태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만 춘천 캠퍼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했다면 삼척 독일 캠퍼스는 모든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 수능 필수 응시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 국립대 모두 수능 필수 응시 영역들이 모집 단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모집 단위별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별로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교육부의 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가탐을 응시해야 되지만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가탐은 필수로 응시하지 않아도 되고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을 하고 수학을 필수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과대학의 공학계열 그리고 IT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을 하고 가탐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고 미적분 그리고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가탐도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모집 단위별로 필수로 반영하거나 응시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수학의 미분이나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선택하는 모집 단위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필수 응시 영역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보면 지역인재 전형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1등급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같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전년도의 어떤 입시 결과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의와 약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영어 2등급에 국어, 수학, 탐구 1, 탐구 2 이렇게 4개 영역 중 3개 합 기준으로 7등급을 적용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에 3개 합 기준으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7등급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의, 약학, 의예 모두 다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응시하는 부분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 대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요 변화와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들은 춘천 캠퍼스는 감소하였고 도계 삼척 캠퍼스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은 소폭 감소하였고 농어촌 학생, 저소득층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은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사회 통합 전형은 기회 균형 전형으로 전형명을 변경하고 지원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의예, 약학, 수의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되었고 간호학과의 경우 작년에는 간호인문, 간호자연을 따로 선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계열을 통합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이 552명이 증가해서 굉장히 많은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도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사회통합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 전년도 종합 전형에서 올해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통합하여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올해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던 것을 교과 80에 서류 20%로 선발하고 있고 서류는 교과 이수 현황,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와 성취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수능 필수 응시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모집 단위는 없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수학의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 탐구의 응시가 필수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 2개 합을 기준으로 하는 학과와 의학 계열은 3개 합을 기준으로 하고 과학 탐구 영역을 필수로 반영하면서 평균을 사용하고 소수점을 절사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그리고 자율전공부 식품자원경제학과의 경우에는 2개 합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고 생태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은 수능 최저를 미적용합니다. 그리고 의예와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3개 합 3등급을 적용하다가 올해는 3개 합 4등급으로 한 등급이 완화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하고 2개 합, 3개 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정 응시 영역을 모두 다 응시해야 하고 탐구 2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됩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주요 변화와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대폭 증가되었고 전형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생,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이 사회통합 전형으로 통합하여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완화된 학과들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완화된 학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완화된 학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상국립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두 전형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두 전형 모두 일부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연계열에서 수학이나 미적분, 과탐을 응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학과만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고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거나 과탐을 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필수 응시 영역에 해당하는 학과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상국립대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대학교 수능체제 학력 기준은 모집 단위별로 굉장히 다양한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 올해 특히 강화되었거나 유지하거나 완화된 학과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시 결과를 살펴볼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어불문학과, 스마트 유통물류학과, 아동가족학과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세계합 13등급, 12등급을 적용하다가 올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법과대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세계합 13등급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2등급에서 10등급 그리고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다가 올해는 세계합 9등급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교육학과의 경우 2022학년도에 세계합 9등급을 적용했기 때문에 혹시 교육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참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 의과대의 경우에는 과학탐구 영역 평균을 반영을 하고 있고 지역인재 전형이 2023학년도 세계합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등급 완화하였습니다. 약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서 2023학년도에는 6등급을 적용하다가 올해는 세계합 5등급을 적용을 해서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이 소폭 감소했고 학사구조 개편으로 학과가 통합되거나 분리, 명칭을 변경한 학과들이 있으므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된 학과들 확인이 필요하고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인문, 자연 각각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별 3과목씩을 반영을 합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인재 전형 모두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와 지역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하는데 농어촌 학생과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농어촌 학생 전형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좀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입시 결과에 본인의 성적이 어떤지에 따라서 전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도 올해 교과 80에 학업 역량 평가 20%를 반영하는데 학업 역량 평가 20%는 교과 이수 노력에 해당하는 학업 역량을 13%, 교과 위계성과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노력과 성취 결과를 반영하는 학업 성취도를 합쳐서 진로 역량의 7%를 반영을 합니다. 부산대학교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올해는 경영학과의 경우 세계합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한 등급을 완화하였고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모집 단위들은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모집 단위입니다. 의예과의 경우에는 가탐 두 과목 평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국사 4등급 그리고 전체 지정 영역을 모두 다 응시해야 되고 탐구 영역도 모두 두 과목 다 응시를 해야 합니다. 부산대학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179명, 지역인재 전형 96명이 전가하였고 교과 전형 방법이 교과 80에 학업 역량 20%로 정성평가가 도입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전과목으로 변경되었고 경영학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세계합 7등급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는 모집 단위들의 수능 응시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남대의 경우에는 많은 전형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과 그렇지 않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형태대로 진행이 됩니다. 전남대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남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살펴보면 전남대도 지역인재 전형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한 단계 낮게 설정을 하고 있고 전년도와 올해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예과의 경우 전년도에는 일반 전형으로 선발을 했지만 올해에는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전남대학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형, 지역인재 전형 모두 모집 인원은 소폭 증가하였고 전형 방법, 교과 반영 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다만 전년도에 경쟁률이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입결이 하락한 모집 단위의 지원 시 올해 경쟁률의 변화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한 등급 낮게 적용을 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점수가 A 5점에서 15점으로 B는 3점에서 9점, C는 1점에서 3점으로 3배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다소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의 경우도 예년과 비슷한 형태로 전형이 실시가 됩니다. 다만 지역인재 전형이 전년도에는 지역인재 전형 한 가지로 선발을 했지만 올해는 지역인재 1유형, 지역인재 2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인재 1유형은 호남권 학생들, 전남, 전북, 강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지역인재 2 전형은 전북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북 학생들은 유형 1과 유형 2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전년도와 비슷한 형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일반 학생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모두 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인재학과, 생물교육과 같은 경우 그리고 치의학과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예과의 경우에는 과탐 두 과목 평균을 소수점을 절사해서 반영을 하는데 일반 전형은 5등급, 지역인재 전형은 4개 합 6등급을 적용해서 지역인재 전형이 한 등급 낮게 적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범위가 확대되어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소폭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공공인재학과, 생물교육과, 치의학과가 7등급에서 8등급, 8등급에서 10등급,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가산점도 A가 0.25에서 1.5점으로 B는 0.15점에서 1점, C는 0.05점에서 0.5점으로 가산점을 반영하는 점수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일반 학생 전형, 지역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형태대로 수능 전형이 이루어지고 3개 전형 모두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중에서 탐구는 두 과목을 응시하고 평균을 적용을 하고 소수점을 절사합니다. 일반 학생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모두 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대부분의 학과에서 같은 수능 최저를 적용합니다. 다만 초등교육과의 경우 전년도 세계합 7등급에서 올해는 세계합 8등급으로 한 등급을 완화하였습니다. 제주대학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초등교육과 7등급에서 8등급, 약학 고른기회 전형이 7등급에서 8등급, 의예 고른기회 전형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과 교과 반영 방법 등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면 됩니다. 다만 제주대학교 역시 경쟁률 감소로 인해서 입결이 하락한 모집 단위의 경쟁률의 변화 등을 주의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형태대로 전형이 이루어지고 모집 인원의 변화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국토안보 융합 전형이 국토안보 교과 전형으로 변경되어 국토안보학 전공 11명만 선발을 하고 해양안보학 전공은 종합 전형으로 변경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충남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남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살펴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중에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모두 똑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인문 모집 단위들은 국어, 영어, 탐구 세 과목 합을 적용을 하고 자연 모집 단위들은 수학, 영어, 과학, 탐구 세 과목 합을 적용을 합니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평균에서 수학 포함해서 세계합 4등급을 적용을 합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농업과학대학 등 일부 모집 단위들은 사회탐구, 직업탐구 두 과목을 선택하면 10등급, 사회탐구나 직업탐구 한 과목에 과학탐구 한 과목을 적용하면 11등급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충남대학교는 모집 인원에 큰 변화가 없고 전형 방법, 교과 반영 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진로 선택의 경우 전년도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다가 올해는 A는 1등급을 반영을 하고 B, C의 경우에는 성취 비율에 따른 석차 등급 환산표를 적용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안보 융합 전형이 국토안보 교과 전형으로 변경되어서 국토안보학 전공만 1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충북대학교입니다. 충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다소 증가하였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지역경제 배려 대상자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전부 학생부 교과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충북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북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한 등급 낮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사회탐구 영역과 직업탐구 영역 두 과목을 선택할 때와 사탐 한 과목과 과탐 한 과목을 선택할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학대의 경우 다른 모집 단위들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데 약학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세계합 7등급에서 5등급으로 지역인재 전형은 세계합 8등급에서 6등급으로 2등급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에서 학생부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충북대학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180명, 지역인재 전형 33명이 증가하였고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한 등급 낮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학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모두 다 2등급씩 강화되어 적용이 되고
진로 선택 반영이 전년도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충남대와 마찬가지로 A는 1등급, B, C는 성취 비율에 따른 석차 등급 환산표를 적용합니다.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지역인재 전형으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대비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한 충실한 학교 생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9개 대학 모두 다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모두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모집 단위별로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수능체제 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 수능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별 입시 결과를 확인해서 목표 대학을 설정을 하고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이 생겼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의 입시 결과 및 경쟁률을 확인해서 본인이 좀 더 유리한 전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점국립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학생부 교과 성적 마무리와 수능 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